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과정 시간입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할 게 있어요. 3학년 일반은 지금 140페이지 배울 차례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영상은 저번 주 목요일에 태풍 때문에 일찍 갔을 때 목요일 6교시의 보충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화요일 5교시 수업은 이 영상을 공부하고 나서 다음 영상을 들어주셔야지 출석 체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듣고 화요일 5교시 수업 영상을 따로 올려놓았으니까 그 영상도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수송기술의 발달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할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표는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글 파일에 적혀있는 이 표, 판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적절히 찾아서 선생님이 쓴 것과 똑같이 필기를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수송기술의 발달이 역사 순서별로 쭉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수송수단은 항공수송수단, 육상수송수단, 해상수송수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동력기관이 발명되기 전, 그리고 외연기관이 발명돼서 외연기관이 적용된 수송수단, 그리고 내연기관이 수송수단에 적용된 거, 그리고 그 외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은 뭔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에 배웠던 동력기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쉬울 거예요. 기관 발명 전에는 6회 항 각각 뭐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수송기술 볼게요. 육상수송기술은 수레랑 마차가 있었네요. 각각 뭔지 알죠? 수레는 수레바퀴의 발명으로 탄생된 것이고 마차는 여기 수레바퀴가 달린 것에다가 마차, 그러니까 말을 동력원으로 해서 나아가는 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상수송기술은 통나무배, 그리고 뗏목, 또 범선 이렇게 있는데요. 통나무배랑 뗏목이 먼저 아셔야 돼요. 통나무배는 거기 140페이지에 통나무배 뗏목 돼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통나무의 가운데를 파거나 통나무를 엮어서 배를 만들고 라고 되어 있죠. 통나무의 가운데를 파서 만든 배는 통나무배일까요? 뗏목일까요? 통나무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통나무배가 가운데를 이렇게 파서 만든 거고, 뗏목이 그 통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만든 배이다. 두 가지 구분을 하고요. 범선에는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 배에 달린 돛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범선에는 돛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돛이 달려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큰 동력을 얻게 된 그런 배가 범선이고요. 이를 이용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항공수송기술 볼게요. 항공수송기술은 기관 발명 전에는 열기구, 그 다음에 글라이더가 있었는데요. 열기구는 부력에 의해서 뜨게 되고 글라이더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양력에 의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글라이더 먼저 볼까요? 글라이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글라이더의 날개가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양력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글라이더는 교과서 141페이지에도 첫 번째 줄에 보면 릴리엔탈은 양력을 이용해서 현대적 비행기의 원형인 글라이더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양력을 최초로 이용하게 된 항공수송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기구는 이것과 비교해서 부력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력이 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열기구 그림이 있죠. 열기구는 여기 가스로 불을 태워가지고 이 안에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부력을 발생시키는데요. 여기 안에 공기가 따뜻해지면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열기구 안에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비해서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필기를 해두세요. 그림 그려서 해두시면 더 좋겠죠? 공기가 따뜻해지면 따뜻 혹은 뜨거워진 공기라고 합시다. 뜨거워진 공기는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따뜻해지면 그 공기 분자들이 막 엄청 심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따뜻해 이러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얘네들끼리 뭉쳐있던 게 퍼지면서 운동 많이 하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밀도가 낮아졌다. 지들끼리 뭉쳐져 있지 않고 퍼졌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지고요. 그러면 이 안에 열기구 속 안에 공기 밀도는 낮아졌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기구 밖의 공기 밀도는 높기 때문에 우리 베르누이의 원리 배울 때 공기압이 높은 곳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고 했죠. 밀도도 마찬가지로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기구 밖의 공기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밀도가 저밀도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게 됨으로써 열기구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력이라는 것은 양력은 공기압 차이로 그 기구의 기술의 수송 수단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거였다면 부력은 공기 밀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적었듯이 열기구는 부력, 밀도 차이로 발생하는 거고 글라이더는 양력으로 발생하는 거다.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열기구는 양력에 의해서 뜨게 된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되겠죠. 열기구는 부력에 의해서 뜨게 되는 겁니다. 몽골피의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했네요. 이 열기구는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한 번도 하늘에 떠서 날아본 적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무서워서 처음에는 막 양이나 혹은 뭐 소 이런 동물들을 열기구에 태워서 뛰어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무사히 착륙하는 것을 보고 이게 안전하구나, 안전한 항공 수송 수단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이후로 사람이 열기구에 타서 하늘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연기관이 적용된 것 보겠습니다. 외연기관 141페이지에 육상수송기술, 외연기관이라고 하면은 증기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퀴뇨의 증기자동차. 이 퀴뇨의 증기자동차에는 제동장치가 없어요. 우리 제동장치 배웠었는데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1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동장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퀴뇨의 증기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외연기관, 증기기관 여기 앞에 있는 보일러에 연료가 다 연소가 되면은 멈추는 그런 원리였는데 이 당시에 퀴뇨가 증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일 때 이 연료의 양을 조절을 잘못 못해가지고 그만 가야 되는데 계속 연료가 연소가 되니까 실수로 계속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받고 막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육상시송기술 기차에 증기기관이 적용이 돼서 증기기관 차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상수송기술에는 증기기관이 적용되기 어렵죠. 물이 있다 보니까 연소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 그 다음에 항공수송기술도 없네요.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관,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배웠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연기관 적용되는 욕해항 보겠습니다. 육상수송 기술은 내연기관 자동차. 자, 여기 보면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3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퀴가 3개라는 이야기예요. 이 3륜 내연기관 자동차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은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벤츠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벤츠 회사 말고요. 이 사람이 벤츠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에 3륜 자동차를 개발을 했고 그 동시대에 다임러라는 사람이 4륜 자동차를 개발했어요.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담입니다. 4륜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둘 3륜 자동차, 4륜 자동차가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다임러 이 사람한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의 딸 이름을 모델명으로 한 자동차를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메르세데스인데요. 그래서 이 고객이 자신 딸 이름인 메르세데스를 모델명으로 하는 자동차를 개발해달라고 다임러한테 요청을 했고 다임러가 메르세데스라는 모델명을 가진 자동차를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원래 벤츠가 좀 더 인기를 끌었었는데 메르세데스가 천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얘네 벤츠가 다임러랑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그냥 합병하자. 같이 경쟁하지 말고 합병하자라고 해가지고 탄생한 것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됩니다. 현재 벤츠 회사죠. 이거 여담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러분 요거 필기하셔요. 3륜이고 벤츠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디젤 기관차. 디젤 기관이 가솔린보다 좀 더 힘이 좋고 순간적으로 큰 동력을 만들기 때문에 기차에 이용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해상에는 디젤 기관선, 디젤 기관 적용된 배, 그 다음에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기. 그래서 가솔린 기관을 장착했다라고 교과서 142페이지에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연기관 적용된 게 가솔린 이거 빼야겠다. 여러분 밑줄 끄세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를 만들고 또 프로펠러가 앞에 달린 비행기도 나왔고요. 또 제트기관이 달린 제트기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주선, 로켓기관이 달린 거 다 내연기관임을 우리 배웠죠? 차이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이렇게가 내연기관이 달린 항공수송 수단이네요.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기는요. 라이트 형제 동력 비행기 볼까요? 이 라이트 형제가 만든 동력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는 2명이 형제가 진짜 만든 거고 이 두 형제는 원래 자동차 수리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릴리엔탈이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력 비행기에 그 동력 기관을 달아가지고 동력 비행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둘이 하루에 몇 10번씩 시범 운행을 해보고 주행 시험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만든 동력 비행기가 탄생되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육상 수송 기술의 현대의 자동차 보겠습니다. 현대의 자동차 그 외에 내연기관이 적용이 되긴 했지만 거기 보면 143페이지 현대의 자동차 세 번째 줄에 내연기관과 전동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탄생했다. 그래서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거 다 배웠죠. 전동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가 탄생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에 기차의 전동차, 얘는 전동기만으로 이용이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전동차는 연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겠죠. 전동기만으로 가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는 좀 생소할 건데요. 자기부상 열차가 뭐냐면요. 자기부상 열차는 자석의 반발력으로 갑니다. 자석은 무슨 극과 무슨 극으로 되어 있죠?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극과 S극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붙죠. 근데 같은 극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극끼리 만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석의 반발력,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을 활용해가지고 선로와 그리고 즉 철로와 기차의 같은 극의 자석을 설치해서 반발력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선로랑 기차 사이에 뜨게 되겠죠. 그럼 기차는 선로에 붙어서 가지 않고 뜨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차를 타게 되면 어때요? 쿠궁 이러면서 선로와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기차에 소음이 발생하고 또 진동도 발생하게 되는데, 얘는 자석의 반발력으로 기차가 선로로부터 떠가지고 가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반발력으로 가게 되는 기차가 자기부상열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멈출 때는 또 지금 선로와 기차와 같았던 극을 다르게 해가지고 또 붙게 해서 멈추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자석이 서로 같은 극은 밀어내고 반발하고 또 다른 극은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가게 되는 열차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 볼게요. 해상에는 원자력선이 있네요. 그죠? 원자력선에 하나 필기를 해놓으세요. 우라늄. 우리 에너지 단원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원자력선은 우라늄이라는 광물을 핵분열시킴으로써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동력을 얻는 배인데요. 우라늄이라는 광물은 이 우라늄을 핵 분열을 시키면 아주 소량의 우라늄으로도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 143페이지에 우라늄 적혀져 있네요. 두 번째 줄, 원자력선 두 번째 줄에 그 우라늄 옆에 핵분열 적어 놓으세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나오는 열 에너지로 이 동력을 얻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연료로도 장기간 항해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안전성 문제, 그리고 방사능 문제,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펴고 교과서에 필기를 해두세요.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 안 줄 겁니다. 다른 반은 이 내용을 직접 교실에서 보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필기를 개인적으로 꼭 해주시고 영상으로 공부를 하게 됐지만 충분히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게시판, 질문 Q&A 게시판에 남겨주면 선생님이 답해 주겠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144, 145페이지 내용 이번 시간 출석, 그러니까 화요일 5교시 수업이 될 거니까요. 이 영상은 저번 주 목요일 6교시 보충 영상이에요. 그래서 꼭 화요일 5교시 수업으로는 다음 첨단 수송 기술과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인 영상을 시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